안녕하세요. 면접 진행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요. 제가 영상을 지금 신한은행 3, 4번 영상 촬영을 다 했는데 무려 한 50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똑같이 영상을 촬영을 할 텐데요. 목이 너무 아파서 제가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릴 거니까요. 요 내용 잘 이해하시고요.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20일 월요일 저녁 10시에 라이브 때 참석하셔서 내용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실수를 하네요. 여러분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3번 내용부터 바로 갈게요. 관련된 내용들 군더더기 없이 그냥 제 블로그에서 보시고요. 3번 내용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최근에 지원자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교훈 및 느낀 점을 써라. 천자입니다. 자, 문항의 의도는 굉장히 이러한 문항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지원자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몰입도라든가 책임감, 목표 달성 능력, 기타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한은행 쪽에서 이제 숨은 의도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이제 이런 거죠. 지원자는 어떤 지원자야? 우리 신한은행은 좀 약간 근성 있고 책임감 있고 이런 지원자가 필요해. 그리고 항시 고객들과 맞이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또 영업을 해야 되잖니? 그래서 목표 달성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과거의 지원자에게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들을 좀 알고 싶어.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것들이나 배운 것들이 뭔지 좀 나한테 얘기해 줄래?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지원자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단순하게 그 성과에 대해서만 내가 잘했어요 라는 것만 얘기하기보다 그 과정, 그리고 그 사례,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우리는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인원을 선발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 자, 작성 포인트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어떠한 학생들은 지금 최근이라는 단어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되냐, 고등학교 때 되냐, 돼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게 정말 내가 정말 어떠한 인사이트나 이런 걸 얻었다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초등학교는 너무 멀죠. 좀. 단 여기 제가 써놨지만 너무 오래된 일보다 최근의 일이 더 좋기는 한 거예요. 왜? 가장 최근에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던 사례가 예전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가장 최근이 지금의 나와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문항들은 기업은행의 나를 표현하는 4번 문항과도 연계시켜서 우리가 같이 효율적으로 자소서 세트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율적인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 제가 예시로 들어오는 건 뭐냐면, 자, 지원자가 어떠한 사람들은요, 작은 목표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목표의 크기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단위로 어떠한 일정의 목표를 갖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원자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던 사례가 사례의 빈도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많을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 친구는 어떤 걸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살아왔네라고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목표 달성을 자주 한 건 물론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에 한 번 이러한 목표 설정을 하고 노력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뭐 20년에 한 번 이러한 목표 달성을 하고자 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작은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어찌 보면 조금 더 제가 봤을 땐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목표의 크기에 집중을 하지 말고 작은 목표라도 내가 계속적으로 뭔가 도전하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던 그 경험들을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여기서는 목표 달성이라는 말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SK나 기타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 달성의 정도,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의 범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목표 설정의 크기, 이 목표를 꼭 뛰어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 목표를 잡고 노력을 했는가, 그거를 일단 더 보여주는 게 크기 때문에 목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너무 큰 목표를 계획했던 사례만 생각해서 나는 이런 사례가 없어라고 제발 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목표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항에서는 목표를 달성한 사례도 굉장히 좋지만 이 문항에서 여기서 나왔잖아요. 목표를 달성하자 노력했던 사례. 목표 달성했던 사례만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목표 달성 노력했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썼느냐? 신한은행도 알죠. 조직이라면 다 알죠. 누구나 목표를 100%다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 기업 조직이 있으면요. 목표가 만약에 100%가 주어졌다. 그럼 어떠한 사람은 120%를 달성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떠한 사람은요. 70%, 60%를 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조직이 100%를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조직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나 사람이니까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목표 설정을 내가 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했는지.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노력했는지.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들어가야 될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알맹이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자소서를 어떻게 쓴다? 저는 그냥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것을 하면서 목표 달성을 초과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너무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로 처절하게 노력을 했는 그 과정,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뭘 느끼고 뭘 배웠는지 이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중요한 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절대 주객이 전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문항에서 목표 달성에만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계획은 세우지만 100% 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 달성을 하면 좋지만 그게 매번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들을 배운 학생들 지원 잘하면 앞으로 우리 신한은행에 들어와서도 힘든 상황에 이렇게 타개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버텨내고 조직을 잘 이끌어가고 조직에 잘 스며들겠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꾸 여기서 저는 목표 달성을 얼마나 초과했어요. 그 내용만 제발 집중해서 쓰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번 문항이에요. 제가 지금 목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전에 영상 거의 50분 찍고 이어서 바로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요. 한 번, 몇 번을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내기 전 검수를 해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을 매번 찍지만 매번 마이크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하지를 못해서 또 하는 거예요. 누굴 탓합니까? 누굴 탓해? 다음에 첫 번째 에너지가 지금 다 전달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떨어진다. 그럼 내 실수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시고요. 자, 4번 정말 중요한 문항입니다. 제가 전 영상 때 이 문항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요. 은행 산업의 변화, 그다음에 변화된 환경, 은행원 역량 비교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최근 은행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행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변화해 갈 것인지 하우 변화된 환경에서 은행원으로서의 필요한 역량과 본인이 갖춘 역량을 비교하여 기술하시오 라고 이제 돼 있죠. 자, 저는 신한은행을 개인적으로 어떠한 뭐 관련이 아무도 없지만 제가 매식경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고 항상 뭔가의 큰 이슈를 끄집어냈던 은행이 신한은행이었어요. 신한은행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빠른 변화에 익숙한 은행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중 하나가 또 보면 지금 자소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시던 처음 준비하시던 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작년부터 은행 채용의 TO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은행 채용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채용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요. 자, 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변화된 게 있었죠. DT, 디지털 트랜스퍼에 대한 이슈,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나와서 이게 일반 영업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 일반적으로 디지털과 IT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왜 금융 환경에 금융 산업을 잘 몰라도 TO가 계속 느니까 수시 채용으로 계속 합격이 돼. 근데 일반 금융 영업을 준비했던 일반 뭐 기업 금융이나 개인 금융 WM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갑자기 디지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시험도 이게 나오고. 자, 그래서 작년에 국민은행에서 KB에서 문제가 됐던 자소서 문항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슈가 포함됐었죠. 그래서 어떠한 이슈가 됐던 간에 지금 은행 산업은 어떻게 변해요? 비대면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신한은행에서 자소서의 이슈가 뭐냐면 과거에는 대부분 디지털에 대한 제안만 받으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MZ세대고 은행들은 MZ세대를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취준생으로서 또 지원자로서의
두 가지 측면을 물어본 거예요. 이 지원자가 진짜 관심이 있냐? 두 번째, 이 지원자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쪽으로 갖고 오고 싶다. 근데 대부분 다 디지털 쪽으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이 드냐? 이거 내가 일반 영어로 지원을 하는데 디지털 나 진짜 사실 모르는데 이거 디지털 때문에 내가 코딩을 배워야 돼?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라고요. 물론 산업은 변화하지만 영업을 할 친구들, 그 다음에 금융 산업을 이끌어갈 친구들은 디지털 환경을 알아야 되지만 코딩을 배우거나 그것들은 은행원이 돼서 배우면 되는 거고, 지금 취준을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한은행 자소서가 그렇게 딱 맞춰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 디지털에 대한 얘기 중요한 건 당연히 아는데 본질적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는데 은행 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취준생들이 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물어본 거예요. 왜냐? 저 같으면은 은행 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 같냐? 지원 동기라던가 아니면 내가 금융권 취업에서 준비를 조금 한 학생들이라면 이 방향성에 대해서 알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얘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친구들보다는 아, 우리 금융산업에 관심이 있구나. 트렌드에 조금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신한은행 자소를 쓰면서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아, 정말 은행 산업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직업을 갖는데 왜 내가 금융 산업을 선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서 은행원이 과거에 필요한 영향은 이거였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이 필요한지, 이것들도 도출된다면 굉장히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를 써보면서 앞으로 나올 자소서 준비를 해보시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항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고, 이 문항에 답을 못한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4번 문항에 대해서 내가 핵심 이슈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뭘 봐야 된다? 제가 지금 신한은행 기업 분석 매식경 해드렸죠. 요거 7개 정도 해드린 거 요거 보시고요. 일반 매식경 10개 정도 보세요. 이거 추석 연휴 동안 하루에 10개씩만 보면요 금방 봐요. 3, 40개 보면 소재라도 나온다고, 소재.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거 쓰세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너무 다 겹치니까. 그럼 적어도 매식경을 본 친구들은 아, 요 정도의 소재가 있으니까 이 소재에서 내가 어떤 걸 이렇게 활용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금융권 취업 그리고 은행 취업에서 필요한 힘은 이 힘이에요. 기업 포인트를 어떻게 내가 잘 작성하느냐.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문항의 의도부터 한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항의 의도는 이거예요. 야, 너도 나도 다 은행들이 디지털 얘기하는데, 아, 우리 신한은행은 좀 본질적인 걸 좀 묻고 싶어. 진짜 디지털도 중요한데, 그 디지털 뭐 사실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 디지털 지금 얼마나 알겠어. 그건 와서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관련 은행 산업에는 관심 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디지털이든 뭐 영업이든 뭐든 변화가 있을 때 스스로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신한은행은 본질적인 것들을 좀 묻고 싶은 거야. 정말 지원자 여러분들이 은행 산업에 관심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찾아서 좀 작성시켜줘. 왜냐, 갈수록 신무형 인재를 선발한다고 할 건데, 사실 최근에 들어온 신입 팽원들 봐도 생각이 아직까지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계속적으로 뭔가 누가 주입식으로 알려주는 것을 바라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금융산업의 트렌드는 굉장히 빨리 변하고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사실 필요하거든. 금융산업의 트렌드를 알면은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 고객을 알 수 있다는 건 기업과 고객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무조건 자소서를 작성하지 말고 이 문항을 조금 그래도 신한은행이 좀 더 입양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항의 의도는. 자, 작성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작성 포인트 하기 전에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안 누르셨다면 찍 누르고 빨리 오세요. 목이 너무 아픕니다 오늘. 자, 작성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이러한 문항들은 제가 수십 번 강조하지만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을 타 지원자와 정말 차별화시킬 수 있는 문항이다. 금융산업의 전반에 대한 관심을 내가 표현할 수도 있고, 거기에 타 산업의 벤치마킹 사례나 요소들을 알면은 그걸 더 빛나게 해줄 수도 있다. 그냥 틀에 박힌 얘기, 형식적인 얘기, 책에 나온 얘기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의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된다.
그리고 은행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은지 꼭 공부해 보세요.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식형만이라도 보셔라. 근데 그게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짧게라도 풀어드린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기업은행 5번 신기술하고도 충분히 연계해서 지금 자소서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금융권 취업을 준비한다면 기업별로 지금 써야 될 게 많을 텐데 엮어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그런 문항들의 구성을 한번 잘 보는 게 좋죠. 자, 정말 비전공자라든가 전혀 모르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제가 은행 산업의 변화, 요 정도는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라는 걸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은행 산업의 변화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은 우리가 수많은 금융기관전 금융기관 사이에선 철저한 갑의 금융기관이거든요. 갑의 금융기관.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친서민 금융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가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증권사나 보험사를 안 가본 사람도 있지만 은행을 안 가본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은행은 친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우리의 이미지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진입장벽이 없다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은행이고, 고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맞는 다양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은행 산업이 점차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고금리 시절에는 예대 마진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었죠. 예대 마진이 뭐냐? 이것도 모르신다? 그러면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금리 자체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bp 오르긴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비이자 수익을 은행들이 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내가 비이자 수익의 종류도 아직까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공부부터 할 필요가 있고, 산업 자체가 아무튼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결국 금융산업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고 고객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다? 과거 갑의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데에서 소비자가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형태에서 지금은 고객들이 비교하고 따지고 실속 있고 가성비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비단 그런 것들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산업, 금융산업 역시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고객들의 트렌드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은행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정 비용을 추지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모바일 시장을 확대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 상황입니다. 근데 고객들도 바뀌고 있고, 과거처럼 점포 유지를 위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명분은 지금 없다. 그래서 많은 시장들이 비대면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지만 정착이 아직까지 된 상황은 아니다. 왜? 아직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MZ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왜 그러야 되냐? MZ세대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이 모바일식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의 비용을 줄이고서 훨씬 더 높은 소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겟 고객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즉 고객의 눈치를 보고 니즈를 파악하는데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경쟁사들은 시중은행에 한정되었지만 지금은 플랫폼 기업, 인터넷형 언제든지 지금 서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의 전통적인 은행의 위험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생존을 위해서 고객을 연구해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트렌드를 연구해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비이자 수익을 계속적으로 창출해야 된다. 그에 맞는 인재를 선호해서 1인 다역화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비대면 시스템이 활성됨에 따라서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그냥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 뒤에 나온 기존 은행원들의 역량이 뭐냐? 여기 되게 많아요. 뭐 책임감도 있고 꼼꼼함도 있고 친절 서비스, 금융 주식 환경, 뭐 전통적 금융업에 대한 이해 뭐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이러한 것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필요 역량이다. 많은 것들이 있겠죠. 금융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금융 환경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건 뭐냐? 지금 사람들은 주식을 하고 채권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유연성 있게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 다닌다고 그냥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알고 트렌드를 이해해야지 고객한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조건에 제안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좋다.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필요 역량. 왜냐? 금융 환경 예전과 같이 은행 독자적인 기업이 아니라니까요. 은행, 증권, 보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 변화라는 거는 어떤 때는 은행 산업이 좋을 수도 있다가 어떤 때는 또 증권업이 좋을 수도 있다가 이제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변화에 대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연하게 고객들한테, 그리고 우리 기업에 유연하게 이러한 시장 상황이나 트렌드를 알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변화 대응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멀티태스킹 뭐예요? 앞으로 점포 줄인다며요. 그럼 1인 다역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내가 멀티태스킹을 잘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산업 위에 은행이라고 해서 금융이라고 해서 금융만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소비자는 똑같다. 소비자는 편하고 쉽고 빠르고 돈 절약되는 가성비 있는 것들을 유통산업이든 패션산업이든 금융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원할 거다. 그런 소비자의 트렌드를 빨리 알아서 내가 이런 다양한 산업을 이해하고 내가 있는 산업에 적용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SNS 마케팅 역량, 브랜딩 역량 이런 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내년부터 이 SNS 마케팅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 지금 금융권으로 취준을 한다, 어디 기업으로 취준을 한다. 절대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요. 나를 브랜딩하지 않고서는 세일즈를 잘할 수가 절대 없어요. 과거에 부탁하고, 과거에 접대하고, 과거에 돈으로 했던 영업, 중개 영업 이런 것들 다 시스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돈으로 고객한테 좀 더 투명하게 가야 되고 고객을 위해서 그리고 소비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요. 자, 지금 내가 은행원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앉아서 직장인으로서 생각한다면요, 월급만 받고 끝이 날 수 있어요. 언제 쫓겨나도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SNS 여러분들 블로그 운영해 보고요, 인스타 직접 운영해 보면서 이제 모바일로 된다며요. 모바일로 되면 1인 다역화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창구로 오는 고객들만 상대하나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블로그, 인스타 뭐 이런 것도 활용해서 여기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상품 여기 홍보하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어쩔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금융환경의 트렌드라든가 변화 대응에 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관리라든가 창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내용을 지금 정말 더 훨씬 더 빠르게 축약을 해서 지금 전달해 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금융권 자소서를 쓰실 때는 트렌드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잘났다가 아니라 이러한 트렌드를 잘 읽고요.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본질적인 취준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급박하게 했지만 라이브는 20일 월요일 22시에 정말 오랜만에 모든 질문 다 받으면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이제 23일 정도의 자소서를 다 제출하셔야 되니까 질문 사항들이나 뭐 방향성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비전공자라서 나 진짜 이런 것들 너무 모르겠다 하시면, 자, 제가 이제부터 이 카페 해놨어요. 매식경 이제 여기 보면은 은행별로 제가 넣어놨죠. 지금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게 매식경 신한은행 있잖아요. 여기 제가 신한은행 기업 분석편을 지금 넣어놨다고요, 어제. 그래서 적어도 이 내용만이라도 보세요. 신한은행 지금 기업은행 넣어놨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매식경 이슈 제가 여기는 한 50가지만 선발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하반기 때 제가 촬영을 한 거고, 하반기가 아니라 그 올해 상반기 때에서 핵심 이슈 되는 것들 여기에 넣을 테니까 적어도 금융권 취업이나 그 자소 쓸 때 면접 볼 때 이 내용만은 꼭 익히고 가세요. 아셨죠? 이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방향성이라든가 자소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 진짜 은행이랑 금융기관 하나도 몰라. 아까 얘기했지, 비이자 하나도 몰라. 전혀 모른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클래스 U에서 제가 지금 하는 강의 얼리버드 특가 아직 남았거든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커리큘럼 괜찮으니까요. 자소서나 면접은 제가 지금 또 촬영 중이에요. 그래서 커리큘럼 쫙 보시고요. 이것만 듣고 미션만 달성하셔도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빨리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내세요.